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2019년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9년 소방설비기사 필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기계 전기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처음 준비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소방 관련 자격증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우리는 소방설비 기사 산업기사가 있고 기계 분야, 전기 분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 그죠? 소방기술사. 어디에 쓰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법규 강의할 때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위험물도 소방 관련에 속하긴 하죠. 그래서 위험물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그 다음에 소방안전교육사, 이 정도가 우리가 소방 관련 자격증이고, 실제적으로는 안전교육사는 나중에 법규 시간에 보겠지만 별로 쓸 데가 없어요. 맨 처음에 취지는 참 좋았는데 법이 후퇴를 하는 바람에 지금은 쓸 일이 거의 없고, 위험물은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소방설비 기사가 필요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좀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관리사나 기술사 목표로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관리사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 그죠? 그런데 바로 자격은 안 되고, 또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관리사반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사를 들어야 좀 쉽게 정리할 수 있더라라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아마 여기는 지금 기계전기 둘 중에 하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시험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1회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돼요. 1년에 시험은 3번 있는데 1회, 2회, 4회죠. 원래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기사 산업기사 시험을 4번 보는데 4번 중에 3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번 중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응시자가 많은 과정은 3번 시험 봅니다. 응시자가 별로 없어 1번 시험 보는 과목도 있어요. 응시자가 많은 과목이니까 3번을 보는데 4번 중에 3번이니까 하나가 빠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3회 시험은 없는 거고 1회, 2회, 4회 시험 이렇게 있다. 우리는 1회 시험 대비하니까 필기시험이 3월 3일 날 필기시험 보시고 실기시험은 4월 14일 날 보니까 필기와 실기의 갭이 지금 한 40일 정도. 그죠? 이때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물론 필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4월 14일 날 시험 보시고, 그죠? 합격할 수 있도록,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계시지만 모르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먼저 기계부터 해놨는데요. 기계도 시험 과목이 4과목이고 전기도 4과목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지금 노란색으로 한 것이 우리가 공통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공통이라는 게 뭐예요? 기계도 나오고 전기도 나오고 시험 문제도 똑같고 배열도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2과목은 지금 공통 과목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요 2과목은 전공 과목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래서 기계 분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그죠? 소방설비 기계 핵심은 요것 때문에 소방기계를 따는 것이거든요. 소방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 그죠? 그 다음에 소방유체역학. 2과목은 이제 이 과정 끝나고 다음 과정에서 하는 과정이고, 전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2과정은 같이 지금 합반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 기계전기. 그 다음에 전기는 분반이 돼가지고, 요게 또 핵심이겠죠? 소방 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다가, 옛날에는 전기회로라고 했는데, 과목명이 바뀌어서 전기 일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냥 전기회로라고 하면 이해가 편하겠죠. 요 2과목을 따로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과목이다 보니까 과정을 2개로 만들어 가지고 합반해 가지고 우리가 공통반이라고 하고, 뭐 끝나고 나면 딱 반이 딱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기계는 요 2과목을 배우러 가고, 전기는 2과목을 배우러 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과목별로 20문제씩 출제가 돼요. 20문제씩. 시험 시간은 2시간이죠. 그러니까 80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한 문제당 1분 30초. 시간 충분합니다. 뭐 거의 반 정도 딱 되면 다 엎드려 있어요. 언제 가라고 하나 이러면서. 그런데 시간은 충분해요. 문제는 실기 때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이 과목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고, 과락이 40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과락이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예? 예. 그래서 과락이면 20문제 출제된 거 중에 하나에 5점씩이니까 40점까지는 과락이 아니에요. 35점이면 과락이죠. 그러면 7문제 맞으면 과락이고 8문제 맞으면 과락은 아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전체 점수가 60점이 나오면 된다. 이런데 과락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그 소방설비 자격증을 어떻게 하셨나? 그죠? 예. 뭐 여러 경로를 통해 나셨을 것 같아요. 아마 뭐 현재 지금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누군가가 소방이 좋다고 해서 알려준 분도 계시는데 소방이 좋다고 하신 분이면 아마 먼저 소방을 공부했던 분이겠죠. 그죠?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시험에 대한 정보는 도움이 안 돼. 왜? 그분은 언제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약 5년 전에 증을 땄다 이러면은 자기 증 땄을 때 기준으로 말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필기 때 이렇게 인원이 많잖아요. 그럼 원래 실기 때는 인원이 더 많았어요. 5년 전에는. 왜 더 많아? 학원 다녔으면 필기는 당연히 합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 때는 학원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실기는 좀 어렵다고 하니까 여기에 합류가 돼가지고 원래 40명이었는데 실기 때는 여기 있는 40명 중에 35명 합격하고 해서 더 플러스가 됐는데 작년이 2007년이죠. 지금 2008년입니다. 우리 지금 2008년 말이니까 2009년도 대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07년부터 필기 인원보다 실기 인원이 더 적었어요. 왜 그래요? 필기 다 떨어진 거예요. 필기 떨어져가지고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옛날 분들 다 없어졌네? 이러는 거예요. 어디 갔어? 떨어졌어요. 저는 떨어져도 실기는 들으라고 합니다. 어차피 포기하지 않으려면. 왜? 이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원래 시험이 만약에 보면 오늘이다. 그러면 원래는 학원이 한 달 전에 수업을 끝내줘야 돼. 그리고 내가 혼자 한 달 동안에 공부를 해야 돼. 그래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강의를 한다고 하잖아? 안 와. 학생들이. 예? 그리고 지금 오늘 딱 수업 시작했잖아요? 내일 전화 한 5통 정도는 개강 언제 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는데요? 벌써 했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시험 끝나기 전에, 아니, 시험 보기 전에 한 2, 3일 전에 수업을 끝내요. 그러면 객관식은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주관식은 어때요? 오늘 수업 들었으면 오늘 가서 해야 되는데 밀린 공부도 많잖아.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떨어져도 공부하십사라고 하는데 떨어진 기분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봐. 그렇겠죠? 네. 잘 안 와. 그래서 어쨌든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수업하는 게 관계 법규 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 5년 전만 하더라도요. 요 두 과목은 제일 쉬운 과목이에요. 80점 안 나오면 안 나온 사람 없었어요. 네? 근데 작년 올해에서 과락이 제일 많이 나온 과목은 법규야, 법규. 오늘 법규 시작한다고 해서 겁주는 게 아니고 실제 법규가 되게 어렵게 나와요. 소방시설관리사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기사 때 기억이 남잖아. 기사 때 뭐 법규 쉬웠는데 근데 관리사에서 법규 때문에 과락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기사도 관리사처럼 문제를 내는 거야 지금. 이따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저께 제가 쭉 법규 문제를 2년간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좀 어이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나와. 그럼 그걸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규가 매우 어려워서 원래는 우리 어떻게 수업했냐면 원래 원론부터 수업을 했어요. 엄청 쉬우니까 부담을 좀 덜 드리려고. 처음부터 막 심하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바뀌었어. 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좀 어려운 거래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법규를 좀 어렵으니까 이거 수업 끝나고 나면 계속 해라 이런 이야기야. 법규하고 두 번째가 원론을 해서 요때 조금 쉬엄쉬엄 하는 과정이니까 끝난 법규를 좀 더 하셔라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원래는 유책학부터 먼저 했어요. 어렵기는 유책학이 더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공부할 건 얘가 너무나 많아. 암기할 게 많아. 그래서 요거 수업 끝내줄 테니 암기하고 있다가 이건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 예? 잃어버리기 전에 빨리 시험 보자.
예, 그런 개념으로 해서 얘를 나중에 한다. 제가 한 강의 20몇 년 했는데 바꿨어요. 처음으로. 이게 맞는 것 같아. 너무 떨어지니까 학생들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래 회로를 먼저 했는데 회로가 너무 어려우니까 잃어버리기 전에 빨리 시험 보자. 그리고 얘 암기할 게 많거든요. 암기할 걸 마지막에 하니까 암기가 안 돼. 암기할 걸 먼저 해가지고 암기를 하면서 나중에 어려운 거 후닥닥 해치워서 시험 보자.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 이게 지금 수업 시간의 순서, 수업하는 그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요 지금 노란 과정만 신청을 하셨는데 뭐 당연히 다음까지 신청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를 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